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소랑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대기 기간이 심각하죠. 전기차는 1년이 기본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건 많게는 16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군입대할 때 계약해두고 제대할 때쯤에 출고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농담 같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렌토를 1개월 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 홍보도 아니고요. 중고차도 아닙니다. 기아 전 시장에서 정식으로 계약해서 구매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구매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란에도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기 기간이 짧은 차들까지 모두 살펴볼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품하고 원자재 공급난이 더 심각해졌죠. 이게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길던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12개월짜리가 16개월이 되는 사태로 이어진 거죠.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자동차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대기 기간이 짧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이 긴 차들 중에서도 몇 가지 방법만 알면 대기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일단 대기 기간이 짧은 차들을 볼까요? 현대차는 소나타가 대표적입니다. 가솔린 모델 대기 기간이 6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70이 3개월 걸리고요. G80은 4개월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아도 있습니다. 일단 모하비는 6주에서 7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 스포티지, 셀토스 있잖아요.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은 1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큰 거 들어가는 옵션이요. 이걸 빼면 1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옵션만 빼면 10개월 넘게 걸리던 게 1개월로 줄어든다는 거죠. 최근에 기아가 내놓은 특단책 중 하나죠. 내비게이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부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예 이걸 빼고 출고하면 한 달 내에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몰려있던 수요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출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차가 소렌토, 셀토스, 스포티지뿐만 아니라 K3, K5, K8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기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벤츠랑 BMW도 출고 기간을 해결하려고 열선 시트 같은 일부 옵션을 빼고 출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대차랑 기아 보고 옵션 장난질을 한다고 욕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오히려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옵션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봤자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것들만 빠졌잖아요. 고객 수요가 낮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품목에만 한정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객 수요가 많은 품목을 빼면 되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옵션이라서 차를 빨리 받아야 한다면 이전보다 과감한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대기 기간이 1년 가까이 줄어드는 거라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던 차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달고 출고한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빨리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출고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는 파격적인 장점 때문에 이 차도 수요가 몰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도 한번 볼까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일부 옵션을 제외하면 2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콜로라도는 일부 색상하고 트림을 제외하면 2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하고요. 르노 삼성은 의외로 주력 모델들 대기 기간이 짧습니다. XM3는 1개월이면 되고 QM6는 2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파사트 GT랑 아테온 같은 차의 대기 기간이 1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차종들은 친환경 모델들을 제외한 가솔린과 디젤 모델 기준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에 GV70하고 GV80 같은 경우는 썬루프랑 전동식 커튼을 선택하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빼면 한 달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우선 출고 옵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도 가능하다면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옵션을 뺀 상태로 출고를 받고요. 나중에 부품이 들어오면 그때 무상으로 옵션을 장착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가 주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했던 거겠죠. 쌍용차는 코란도 이모션을 제외한 모든 차종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를 빨리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선택권이 생긴 거라서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고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를 반도체 대란만 원인으로 봐야 할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사회적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볼까요?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현대차랑 기아의 친환경차,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가 포함되겠죠. 총 26,1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39,200대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거의 4만 대 가까이 팔았다는 거고 100분율로 따지면 50.4%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 중 하이브리드가 전체 판매량이 63.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전기차는 33.8%, 수소차는 2.5%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두 번째는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기록한 판매량은 99,200대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1만 1,600대를 판 거니까 11% 감소한 거죠. 기아도 작년에는 7만 7,000대, 올해에는 7만 6,600대 정도를 팔았으니까 3.1% 줄어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 대란에도 친환경차 수요를 잘 대응했다는 거고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내연기관차랑 합리적으로 공급을 조절했다는 거죠. 반도체 물량 배분을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생산 물량과 일정을 잘 조정했다는 말입니다. 판매량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현대차가 1월부터 2월까지 판매한 친환경차는 16,400대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3,800대 정도를 팔았으니까 19% 늘어난 거죠. 이 중에 하이브리드는 33.6% 감소했고요, 수소차는 36.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무려 285%나 늘어났고요. 기아는 증가율이 더 큽니다.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판 친환경차가 12,280대 정도거든요. 올해는 무려 22,800대를 팔았습니다. 85.7%나 증가한 겁니다. 이 중에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8% 늘었고 전기차는 무려 19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출고 대란은 반도체 공급 부족만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유독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대기 기간이 길잖아요. 소렌토 같은 건 길면 1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의 군복무 기간 수준이죠. 전성기 때 포르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도 문제이긴 하지만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공급 문제로 차질이 생겨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5개월이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해요. 신차 같은 게 출시되고 그러면 사전 계약 역대급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이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5개월이 1년이 되고 16개월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빨리 받고 싶으면 일단 계약이라도 넣어둬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 사전 계약자들은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대기 기간만 소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몇 개월 전에 김승현 편집장한테 카니발을 빌려준 친구분 있잖아요. 신형 니로도 사전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에 출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승기 찍을 때 쓰라고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신형 지구공도 시승차를 구하고 있죠. 이때도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전 계약자들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전 계약이 뜨자마자 계약한 사람들은 3월에 차를 받는데 30분 늦을 때마다 대기 기간이 1개월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약 시기와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전 계약을 해도 되는 이유가 만약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음 달에 차가 나온대요. 그런데 내가 차를 사지 못하게 됐거나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와서 나중에 사고 싶어졌어요. 이때 출고를 미루잖아요. 그러면 계약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순서로 자동 배정되거든요. 굳이 번거롭게 계약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업사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대란이라고 모든 차를 늦게 받는 건 아니다. 주력 모델이 아니거나 재고 물량이 있거나 반도체 대란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차들은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인 모델들 중에서도 옵션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대기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건 비주류 모델들 뿐만 아니라 주력 모델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를 빨리 받아야 하는 소비자라면 바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대차그룹의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를 반도체 대란만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반도체 공급 분배를 유연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현대차그룹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는 수요가 몰린다는 것도 있다. 수요가 적은 자동차라면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대기 기간만 소화하면 되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 수요가 몰림으로써 발생하는 대기 기간까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16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이 나올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매 관련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반도체 대란에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